안녕하세요. 이이크노학원 유승원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3월달 토익 대비 어휘편 20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휘편 문제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보기에 있는 단어가 다 똑같은 품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가끔 문제마다 그 수거처럼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동사어휘 문제예요. 프리젠트,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죠. 플레이스는 놓다 라는 뜻이고요. 인스펙트는 점검하다, 검사하다죠. 스테이트는 진술하다 라는 동사예요. 말하다. 자, 뒤에 건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쓰니까 벌써, 그죠? 당신의 시큐리티 패스, 보안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시해야겠죠? to the guard, 가드에게. 그래서 present A to B, A를 B에게 보여주다 라는 뜻이고요. present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present with B, 죄송합니다. present B with A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은 표현이 되고요. 뭐를 보여준다고 할 때 제일 유명한 거는 show겠죠.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줍니다. show는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A to B로 쓰는 게 아니라 present show A, B 이렇게 쓰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show B to A, B를 A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올 만한 단어 보여주다, produce A to B, A를 B에게 보여줍니다. produce가 생산하다는 뜻 말고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프리젠트와 똑같이. 2번 문제 전치사 어휘 문제예요.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치사도 있고요.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터내셔널 콜, 국제전화가 나왔거든요. 특별히 생각나는 전치사가 없어요. 대부분 잘 생각나는 전치사는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잘 생각나냐면 장소나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전치사가 이미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내셔널 콜, 국제전화 나오면 어떤 전치사 써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SC 모바일은 charges an additional fee,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인터내셔널 콜, 국제전화에 대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겠죠? 해석상 고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제전화를 걸었으니까 요금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국제전화를 하면 내가 얻게 되죠? 그럼 fee를 줘야 되거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교환, 어떤 걸 내가 받고 어떤 걸 내가 대가로 줘야 될 경우에 쓰는 전치사가 대표적인 게 바로 for입니다. 그래서 D번에 for이 정답이 될 거죠. in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소 앞에 오겠죠. 뭐뭐 안에라는 뜻이니까. around는 장소하고 쓰면은 주변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겠죠. 그 다음 outside 같은 경우도 역시 장소하고 써야 돼요. 밖에라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A, B, C는 인터내셔널 콜과 별 상관이 없죠. 자, 3번 문제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immediately 즉시라는 뜻이고요. extremely 아주라는 뜻으로 주로 형용사나 부사와 같이 쓰는 겁니다. 동사와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extremely cold 아주 춥습니다. numerously는 수만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만케. 그 다음 previously 이전에 라는 뜻이고, 이전에 얘는 과거 시제 동사와 잘 어울립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after입니다. after라는 전치사 있죠? 또는 before이라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이런 전치사와 잘 쓰이는 부사가 있어요. 물론 after가 before가 접속사도 돼서요. 주어 동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할 접사 after 또는 before와 잘 쓰이는 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immediately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mmediately after 하면
직후에라고 하는 거고요. immediately before 하면 직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뜻으로 right를 써도 됩니다. right after, 직후에, right before, 직전에. 그리고 after의 경우에는 soon하고도 참 잘 어울립니다. soon after, 그렇죠? 뭐 직후에, 역시 직후에라고 하면 돼요.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명사의 문제네요. preference, 선호란 뜻이고요. 기호, 선호, 좋아하는 거죠. discretion은 임의, advantage, 장점 또는 이용, recognition, 인식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니까 앞에 food라는 명사가 있어요. 음식과 어울리는 만한 복합 명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거는 preference밖에 없습니다. food preference가 뭐냐면요. 이걸 다른 말로 meal preference로 더 많이 하거든요. meal preference. meal preference는 토익 시험에 preference. 자, 2번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그 식사하게 될 때 뭐 닭고기 먹겠다, 소고기 먹겠다, 또는 뭐 베스테리안, 채식주의자 음식 먹겠다 이러잖아요. 그거 선택하는 걸 meal prefer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if you plan to attend the dinner meeting in Forestdale on Saturday, 그 저녁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면 당신의 food preference, 원하는 음식을 체크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A번 preference가 정답.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역시 명사 어휘 문제예요. substitute, 대용 또는 대용물, 대체제, desirability, 이거는 뭘까요? desirable, 바람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람직함, desirable, 이게 바람직함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it와 붙였으니까 명사로 바람직함, shortage, 부족, dedication, 헌신. 자, 해석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dedication 전치사 to와 잘 쓰입니다. dedication to. shortage는 of랑 잘 써요. shortage of, 뭐의 부족. desirability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substitute는 for과 잘 씁니다. 전치사. 뭐에 대한 대체제 이렇게요. 근데 뒤에 보니까 for이 있어요. 그러면 substitute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풀어봅니다. 그죠? 어휘 문제는 요 조그만 부분만 보고서 답을 맞히는 건 아니고요. 해석을 해서 맞히는데 대신 보기에서 1순위가 될 만한, 정답의 1순위가 될 만한 단어를 찾아서 먼저 집어넣고 해석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첫 번째 1순위를 놓치면 1순위를 못 보고 다른 것부터 집어넣으면 해석을 여러 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1순위를 찾으면 딱 한 번만 해석하고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서베이가 보여주죠. 뭘 보여줘요? In the diet of an average adult, 성인들의 다이어트. 자, 이거 식사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인들의 다이어트에서, 식사에서 instant foods, 인스턴트 음식들이 종종 여겨집니다. 홈 쿠크드 밀즈, 집밥이죠. 흔히 말하는 집밥의 대체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이겠죠. 자연스러우니까 해석이. 다음 6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 reflect, 반영하다. 죄송합니다. 동사 어휘 문제가 아니라 형용사 어휘 문제군요. reflect라면 이제 반영된이라고 해야겠죠. 반영된. strategic, 전략의, 전략적인. unanimous, 만장일치해라는 뜻이고요. contented는 contented군요. content, 이건 제가 모르는 단어네요. content가 내용물이란 뜻인데 토익에 나온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답이 아니겠죠? 토익 단어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결정일까라는 거죠? decisions에서. 어떤 결정? 꾸며줘야 되는데 제일 적당한 건
전략적인 결정이나 만장일치의 결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명사, 형용사 문제지만 일단 이 결정을 꾸며주는 형용사 고르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알면 좀 더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을 좀 더 해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결정이래요? made by. 원래 make this는 결정하다예요. 그럼 이 사람이 한 결정이란 얘기죠. 그래서 누가 했어요? 모이시 팍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President and CEO of Lenda Incorporated. 이 회사의 사장이자 CEO인 모시팍이 한 결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한 결정인데 이 사람 혼자 했는데 만장일치의 결정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안 되고 전략적인 결정이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B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시험에 만장일치라는 거로 정답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문제의 형용사 정답의 키를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면 이 부분을 놓치면 B인지 C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이건 동사 어휘 문제네요. 근데 다 보니까 전치사와 같이 쓰니까 수거예요. 그죠? come as는 뭐뭐로 나타나다. 뭐 make of는 일반적으로 make 다음에 바로 of가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make A of B 이렇게 나오는 거지 make of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B로 A를 만들다 이렇게. reach for 하면 뭐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 라는 뜻이고요. speak of는 뭐뭐에 대해 말하다. 자, 보니까 문장의 동사가 프로모션이네요. 팍스 베이날드의 승진. 그죠? 프로모션 다음에 전치사 to가 나옵니다. 뭐뭐로의 승진. 그래서 시니어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의 승진이 come blank no surprise. 이거 수거입니다. 무슨 수거? come as no surprise.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to his friends and co-workers.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당연했습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to 다음에 쓰는 동사 원형 문제고요. send 보내다, play 놀다죠. 그 다음 allow 허락하다, attend 참석하다. 뒤에 목적으로 가드닝 컨벤션, 가드닝 회의가 나왔어요. 그럼 가드닝 회의에 참석하겠죠. 그래서 D번에 attend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뭐뭐에 참석하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참석하다. 이거 attend라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바로 오고요. 비슷한 뜻의 동사 participate가 있습니다. 참가하다. 이 동사는 뒤에 전치사 in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participate in. 자, 9번 문제로 넘어가죠. 9번 문제 부사어휘 문제. normally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briefly 짧게, 간략하게. lately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자, C하고 D는 같은 용법,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C, D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 될 수는 없으니까 둘 다 오답일 거예요.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데 모든 출입들이 여행이 자 지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짧게 지연됐습니다. 그렇죠? 짧게 지연됐습니다가 좋겠죠. briefly. 자, 10번 문제. 이번에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앞에 캔나비가 있으니까 수동태에 만들어주는 과거분사가 고르는 문제고요. 펄처스는 구입하다죠. 핸드는 건네주다. 그 다음에 게인은 얻다. 자, 게인이라는 동사는요, 얻긴 얻는데 노력을 통해서 얻을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얻을 때는 쓰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얻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ain an opportunity, 기회를 얻다. 그러니까 기회 같은 거 얻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pay는 지불하다. 지금 보니까 since부터 쉼표까지 부사절이고요. 버거쉑 푸드, 버거쉑이라는
버거쉑의 음식이라고 해야겠죠. 버거쉑 음식. 그러니까 당연히 햄버거 파는 곳이겠죠. 그 햄버거를 cannot be blank.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그렇죠. 구입할 수 없다가 되겠죠. 햄버거를 더 이상 건네줄 수 없다는 이상하죠. 얻는 거는 돈 주고만 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A번이 정답. 11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매뉴얼, 사용설명서, 가이드, 안내 책자 또는 안내원, 에이전시는 대리인, 마지막에 팔러시는 방침, 정책.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보호인 명사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인 명사는 주어만 보면 돼요. 주어는 보호입니다니까. 그런데 이식, 맨 앞에 나온 이 이식 가짜 주어입니다. 그럼 뒤에 투부정사,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은 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여기 안에는 물건이 오면 안 돼요. 보호로. 왜냐면 투부정사는 물건이 아니니까 대부분 여기에 오는 명사는요, 추상적인 명사가 나오거나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용설명서 물건이죠. 안내책자나 안내원 사람이나 물건이죠. 대리인 사람이죠. 다 올 수 없어요. 반면에 방침이나 정책은 추상적인 명사입니다. 따라서 D번의 팔러스가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가이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가이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이던스. 이건 지침이라는 뜻이거든요. 지침은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투부정사 하는 것은 우리의 방침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우리의 지침입니다. 괜찮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팔러스가 정답이 되겠죠. 12번 문제로 넘어가죠. 12번 문제 전치사 문제예요. fall, like, in, at. 그죠? 뒤에 있는 명사로 결정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내용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뒤에 리스판스가 나왔어요. 이거 수거입니다. response to 앞에 있는 전치사와 같이 쓰는 거. 뭐예요? 그렇죠. in이죠. in response to 뭐뭐에 반응하여 라는 수거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거로 외워두셔야 돼요. 13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familiar, 익숙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minimal, 최소의. 그 다음 usual, 일상적인, 일반적인. unique, 독특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로시저, 절차를 꾸며줄 수 있는 명사, 익숙한 절차, 괜찮죠? 최소의 절차, 나쁘지 않네요? 일반적인 절차, 나쁘지 않고요. 독특한 절차,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 어휘를 고르라고 했는데 다 어울리면 조금 더 많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 보니까요. 이 회사가 received the Ometa Environmentalist Award 상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For establishing a blank procedure. 어떤 절차를 만든 것으로. 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독특한 절차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14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article, 기사란 뜻이죠. dimension, 이거는 면적, 그죠? 그 다음에 style, figure는 수치, 숫자 또는 수치 통계자료. 자, 그러면 지금 must measure the blank, 뭐를 측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를 측정할까? of the room, 방에 뭐를 측정해야 된다. 당연히 방에 뭘 측정하겠어요. 그렇죠. 면적을 측정해야겠죠. 면적 측정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 같은 거 재야 되는 거죠. 자, 15번 문제 갑니다. 15번 문제는 또 명사 어휘네요. negotiation, 협상, contract, 계약 또는 계약서. 다이얼로그, 대화죠. 미팅은 회의고요. 자,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앞에 있는 revised, 수정된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수정된이라는 말이 꾸며주는 명사는요, 문서가 와야 돼요. 더구나 앞에 이 문서가, 빈칸의 목적어가 동사 write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쓰다니까 문서를 쓰겠죠. 따라서 협상을 쓸 수는 없잖아요. 대화도 쓸 수 없고요. 회의도 쓸 수 없죠.
당연히 계약서를 쓰겠죠. 그래서 B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수정된 계약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명사어휘 풀 때 포인트는요. 지금처럼 목적으로 나오면 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금의 경우에는 더구나 앞에 있는 형용사가 아주 커다란 힌트를 주죠. 그래서 명사 앞에 있는 형용사와 그리고 명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동사의 목적어면 동사와 연관 잘 어울려야 되고요. 주어일 때도 마찬가지로 동사와 잘 어울려야 됩니다. 그렇죠? 16번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자, 동사 어휘 문제네요. resign, 사임하다. vacate, 비우다. vacate. disregard, 무시하다. concentrate, 집중하다. 자, 그러면 notice가 나왔어요. 통지서. 이 통지서를 어떻게 주세요? 사임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비우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concentrate 다음에 on이 나와요. 뭐뭐에 집중하다라고 할 때는. 이건 on 안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이 통지서를 무시해 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읽어볼까요? If you have already synchronized the mapping system on your computer. 그렇죠? 컴퓨터에 그 매핑 시스템을 일치화시켰다면 무시해 주세요. 말 되죠? 그래서 disregard가 정답입니다. 자, synchronize A with B. A를 B와 일치시키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7번 문제. 이것도 동사 어휘 문제네요. 그런데 앞에 이제 should be가 있으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다 과거분사가 되겠죠. 수동태 어휘 문제입니다. forward, 보내다. investigate, 조사하다. 그 다음 design, 설계하다. 그 다음에 post, respond, 반응하다, 응답하다. 그렇죠? 자, 이 동사들은 다 뒤에 수동태일 때 잘 나온 전치사가 있어요. be forward의 경우에는 be forwarded to가 잘 나오고요. be investigated는 into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는 for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design은 전치사 for이 잘 나옵니다. be designed for. responded는 전치사 to가 잘 나오긴 하는데 뒤에 명사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때만 수동태로 쓸 수 있어요. be responded to 다음에 명사 안 나올 때만. 근데 지금은 to가 나왔고 뒤에 명사가 있죠. 따라서 얘는 쓰면 안 되고요. 전치사 to와 잘 쓰이는 forward가 보이죠? 자, forward 집어넣고 해석해 볼까요? request, 요청서. budget increase, for budget increase. 예산 증가에 대한 요청서는 should be forwarded to Kilian McCluskey. 이 사람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자연스럽죠? A번이 정답입니다. D번의 respond가 수동태가 될 때 전치사 to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형식 동사, 자동사라고 하는 일형식 동사들이 전치사와 수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respond to예요. respond는 목적어가 안 나오고 전치사 to가 나옵니다. 이런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면 be responded가 되면서요. to 뒤에 있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to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태 뒤에 과거분사 쓰는 문제가 나왔네요. comment, 언급하다. 그 다음에 imply, 암시하다. remind, 상기시키다 또는 다시 알리다. 마지막 spoken, 말하다. 그죠?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to account. account for이 뭐뭇을 설명하다라는 뜻이라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푸냐면요.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수동태 동사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 잘 나오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외웠다가 쓰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문법편을 듣고 오신 분들은 be expected to 부정사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be projected to 부정사. 이렇게 그 이외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be allowed to 부정사, be advised to 부정사 이런 것도 다 외우시는 겁니다. be encouraged to 부정사, be encourage 했으니까 다음 거는 be invited to 부정사, be intended to 부정사, to 부정사 작정이다. 그 다음 be permitted to 부정사, be persuaded to 부정사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be required to 부정사, be requested to 부정사, R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나온 be reminded to 부정사. 이것들이 다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에 나왔던 표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동태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반드시 이 동사들의 과거분사 쓰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19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 eventual, 궁극적인, 결국의, 결국에, skeptical, 의심스러운, originated, 기원한, 기원된, sustainable, 지속적인. 자, 해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be 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 건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해석을 아니면 거의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investors, 투자자들, in utility 소프트웨어의 투자자들이 are beginning to question. 자, question이 동사로 질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인지 아닌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할 만한 질문이니까 그거를 좀 좁혀야 돼요. 그죠? current demand, 현재 수요. 회사 상품에 대한 현재의 수요가 궁극적인지 의심스러운지 기원된지 지속적인지 질문했다. 그러니까 질문하려면 지속적인지 계속되는 것인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겠죠? 해석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명사 어휘 문제고요. fact, 사실이라는 뜻의 명사죠. subject, 주제라는 뜻이고요. explanation, 설명, requirement, 요구, 요건. 자,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명사 뒤에 대시 왔는데요. 종속절이에요. 어디까지냐면 주어 뒤에 나왔으니까 동사 앞에까지가 종속절입니다. 원래는 명사 뒤에 여러분들 that 나오면은요, 이게 형용사를 족사인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어떤 거죠?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이 that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도록 뒤에는 품사가 배열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것. 그래서 that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게. 아니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든지. 그래서 that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게. 아니면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나오든지. 그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that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온 형용사절 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company가 주어죠. purchase 다음에 advertising space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전치사인 다음에 our stadium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없죠. 그 얘기 뭐가 되냐면요, 여기 나온 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시 말해서 that 다음에 지금처럼 주어 나오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나오면 관계대명사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자, 영어에서 명사 뒤에 that이 나왔는데 명사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예요. 명사절 족사. 이런 명사절 족사를 어려운 말로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사절을 동격의 명사절. 대신 동격의 명사절이 나올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특이해야 돼요.
그 토익 시험에 나왔던 대표적인 명사가 여기 보기에 있는 fact, 그 다음 requirement,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fact랑 requirement. 그런데 requirement라는 명사가 나오면요, 요 명사절에 requirement는 명사절에 동사를 should 동사 원형이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을 바로 써야 돼요. 근데 has purchased 썼으니까 requirement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죠? fact 남았죠? 따라서 fact가 정답입니다. fact 대절, 대절의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평소에 단어들 많이 외우셔서 나중에 3월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